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말씀을 들리시고 비디오 보이시면 7 눌러주세요, 채팅창에. 안 들리세요? 들리시고 보이시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그래도 먼저 오신 분들이 중요하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을 공유를 하자. PPT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PPT 보이시나요? 이 보이시나요? 부업으로 첫 달부터 순수익 버는 거 뭐 이거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8 눌러주세요. 안 보이시나? 제가 튕겨서 다시 들어왔어요. 지금 죄송해요. 한 번씩 튕기더라고. 보이시죠? 다시? 보이시죠? PPT 화면, PPT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8 눌러주세요. 채팅창에.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제 안 튕겨야 될 텐데. 자, 오늘 하는 거는 타로 부업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빨리 돈을 버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사실 잠깐 한두 시간 뭐 1시간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오늘 배운다고 100%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배우는데 총 대여섯 시간은 걸리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오늘은 할 수 있는 만큼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제자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금 사주반도 하고 있고 타로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뭐 사주 결정사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타로 카드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협회를 만들어서 협회장을 하고 있고 또 뭐 이런 사주타로 연구하는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반 여러분이 지금 들으실 창업반을 현재 12기까지 했고요. 그전에는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창업까지 시키진 않았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하시고 했는데 각자 알아서 아무도 안 해서 창업반을 만들어서 이제 좀 강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업반을 만든 지는 12기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들어오시면 13기가 되는 거고요. 사무실은 청담동에 있어요. 청담동에서 지금 한 7년 정도 됐고 이렇게 제자들 중에 좀 잘하는 분들을 이렇게 연구원으로 뭐 채용이라고 해야 될지 뭐 월급을 막 주는 건 아닌데 약간 대학원생처럼 여러 가지 미션을 주고 좀뭐 페이를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장학생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격증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사주 자격증, 타로 자격증 다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따시면 됩니다. 강남에서 제가 좀 오래 하기도 했고 제가 뭐 블로그를 통해서 글도 많이 쓰고 해서 단골들이 주로 사자나 좀 셀럽 이런 인플루언서 약간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사업가, 뭐 의사들이 좀 많고 그들이 이제 사업하면서 뭐 직원 채용하거나 이럴 때 제가 많이 도움을 줍니다. 이 직원을 뽑아라, 뽑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사주로 자문을 많이 합니다. 요거는 사주책을 제가 내서 텀블벅에서 한 500만 원 이상 파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와디즈에서 또 한 180만 원 판 거고 이거는 카드를 제가 만들어서 판 겁니다. 이게 원래 매진됐었는데 다음 주 정도부터 또 와디즈에서 또 2차 판매를 합니다. 원래 매진돼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하도 다시 팔라고 앵콜 요청이 많아서 다시 합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림을 직접 그린 건 아니고 의뢰해서 그림은 작가가 의뢰했고 제가 이제 글 쓰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결정사도 만들었어요. 최근에 소개팅 시켜줍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가입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제가 벌었던 수익 작년부터 올 초까지 캡처해 놓은 거예요. 월 한 달에 얼마 벌었던 거 그거 토스에서 캡처해 놉니다. 2,500 3월 달에, 2월 달에 1,800, 1월 달에 2,700, 12월 달에 2,000, 뭐 한 보통 1,000에서 2,000 사이 정도 됩니다. 이건 좀 2,000 넘은 거 위주로 캡처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1-2,000 사이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저처럼 처음부터 벌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오프라인 그 업장도 있고 온라인도 많이 하고 한 지도 좀 됐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정도 버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부업으로 할 거고 오프라인 사무실을 여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채팅 상담 위주로 좀 많이 하시게 될 거고 뭐 혹은 전화도 하고 싶으면 전화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 대면하는 그런 걸 하진 않아요. 오늘 알려드리는 건 그런 걸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잠깐 제 소개 잠깐 앞에서 했지만 뭐 별로 제 소개를 아주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딴 수업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자기 소개를 막 구구절절 일간극장 찍듯이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좀 재미가 없어 가지고 '이런 정보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소개는 간단히 하고 여러분한테 좀 더 이득이 되는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타로 상담은 아무나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주로 많아요, 보통. 박현정 선생님 마이크 일부러 켜신 거면 상관없고요. 모르고 켜신 거면 제가 끌게요. 네. 휴고정, 진성, 박현정님, 이지윤님, 헬로님 누구시지? 모르겠네. 반갑고요. 아, 요번 주 제가 원래 100명 이상도 무료 특강 때 모집되고 보통은 한 50명 전후로 좀 많이 했었는데 많이 듣는다고 뭐 꼭 퀄리티가 좋지도 않고 적당히 듣는 게 좋긴 한데 오늘은 역대급 좀 쪼끔 모집됐어요. 홍보를 좀 적게 해 가지고 기간을 한 3-4 일밖에 못 해 가지고 홍보를. 어쨌든 약속된 게 있으니까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퀄리티가 높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막 100 명씩 드리면은 제가 다 뭐 사주 봐주는 것도 잘 못하고 많이 놓치더라고요. 그리고 퀄리티가 모인 분들도 그렇게 썩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한 몇십 명이 모여서 이렇게 좀 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많이 홍보를 많이 못해서 좀 적지만 어쨌든 여러분한테는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뭐 이따가 뒤에 사주를 토대로 잘할 수 있는지 얼마 벌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뭐 인생 고민 상담을 한다기보다는 간략하게 여러분 사주로 '아 잘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해 드릴 겁니다. 제가 뭐 못할 것 같은 사람한테 잘한다고 뻥치진 않습니다. 그거는 사로 상담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기면 기이다 아니면 아니다. 정말 못할 것 같으면 제가 하지 말라고 해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많을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얼마나 잘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간략하게 뭐 타로 상담에 대해서 뭐 혹은 사주 상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타로 상담 뭐 플랫폼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도 잠깐 알려드리고 또 타로도 기초적인 거 좀 어느 정도 알려드립니다. 다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좀 맛보기 같이 조금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거 알려드릴 거고 또 교육 프로그램 설명 또 본인 사주로 가능한지 얼마나 가능한지 잘할 것 같은지 뭐 그런 얘기도 해드리는 시간이 뒤에 있는데 이따가 맨 마지막쯤에 올려주시면 돼요. 본인의 생년 월일을 지금 올리면 안 되고 생년 월일을 이따가 양력으로 올려주시면 되고 태어난 시간도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주를 볼 수 있어서 양력을 혹시 모르면 음력으로 하셔도 되는데 양력이 더 좋아요. 뭐 이름은 안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름을 보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속에는 사실 뭐 어렸을 때 고생했다, 뭐 폭력 가정에 자라서 맨날 뭐 구급차 타고는 뭐 입원하고 막 그랬다, 우울증에 걸렸다, 뭐 집이 망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재미가 없어요. 제가 스스로가 재미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아르바이트 정말 많이 했습니다, 20살부터. 그래서 뭐 집 망해서 막 반지하도 살아보고. 근데 지금은 요 자리에서 제가 지금 이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차도 지금 제가 원래 한 30대까지는 그냥 뚜벅이었는데 그냥 지하철 버스 같은 거 타고 다녔는데 그냥 회사원이었거든요. 공공기관 다녔는데 그거 말고도 많이 했어요. 직업이 되게 많이 바뀌어 가지고. 아무튼 지금은 요 직업을 한 이후로는 이제 좀 성공을 해서 돈을 좀 잘 벌기 시작하면서 연으로 치면 억 단위로 버는 거니까 지금은 요 벤츠차 뚜껑 열리는 스포츠카를 타고 있습니다. 이 차는 뭐 허세 때문에 탄다기보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집이 망하기 전에 저한테 사 준다던 차인데 집이 망해 가지고 못 사준 거죠. 그래서 약간 뭐랄까 그냥 음 복수심이라고 말하면 너무 갑작스러운데 하여튼 그 부모님한테 좀 자랑도 아니고 하여튼 좀 "당신들이 나한테 못 사준 거를 나는 내가 돈 주고 샀다. 내가 성공해서." 뭐 그런 차원에서 산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약간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 상담이나 야외에서 상담하고 그럴 때 제가 차 태워서 이렇게 드라이브 시켜 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오래된 제자들은 만나면 제가 차 태워 줄 때도 있습니다. 무슨 픽업해 갖고 뭐 어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 가지고. 제가 오프라인 사업장이 있지만 이렇게 그 세계 여행을 하면서 온라인 상담이나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고 살고 제가 다음 주에도 발리에 10일 동안 놀러 가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제가 작년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몇 천만 원씩 벌었잖아요, 한 달. 그러니까 한 반년 동안 몇 억을 번 것 같죠? 한 2억 정도 번 건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하여튼 그래도 되게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또 외국을 많이 거의 못 나갔으니까. 그래서 인제 발리를 하여튼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권 때문에 막 개고생을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전 세계를 좀 혼자 그냥 배낭여행 같이 한 달씩 혹은 2 주, 3 주, 한 달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온라인으로 그 디지털 노마드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돈을 좀 벌었기 때문에 옛날에 고생했던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보상 심리로 비즈니스 타고 다니고 요번에 발리 갈 때도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해서 가고 그런 거를 인제 블로그에 써 놓은 거예요. 이거를 캡처해서 올린 거고. 여기는 인제 파리인데 프랑스 그 세느강인데 그 세느강 앞에 원래 옛날에 요런 영화가 있었어요. 세느강 앞에 딱 요걸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 옛날 영화인데 그 영화의 영향도 있고 해서 궁금해서 요 자리에 좀 좋은 숙소를 잡아 가지고 여기에서 관광을 했는데 요때가 코로나가 딱 터질 때였어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한 3주 놀았나? 한 3주 정도 놀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안 떠요. 그래 가지고 코로나라서 뭐 이제 다 스톱된 거예요. 락다운이 걸려서 막 루브르 박물관이고 나발이고 다 문도 닫아 가지고 안 열어요. 그래서 이 숙소에 갇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숙소도 어차피 그냥 더 있어도 된대요. 그냥 공짜로. 원래 좀 비싼 숙소였는데 주인이 뭐 어차피 비행기도 안 뜨고 하니까 누구 올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너 있고 싶은 만큼 있으라고 그렇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 1 주일 열흘 더 있었거든요.
할 일이 없잖아요. 관광을 못 다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온라인 수업을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원래 그전에는 오프라인 수업만 그냥 간간히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상담을 더 많이 했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요때 딱 코로나 시작할 때 2019년인가 그런데 요때부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서 온라인 수업을 딱 시작해서 요 자리에서 "수업합니다." 그러고 블로그에 올리고 막 이렇게 뭐 문자, 카톡 이런 걸 막 보냈어요. 그래서 모집이 됐는데 3,000을 벌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외국에서 갑자기 빵 터진 거죠. 저는 원래 좀 외국을 돌아다니면 좋은 좀 역마살이 있다 그래야 되나? 뭐 약간 그런 시쳇말로 그런 사주여 가지고 좀 돌아다니면 오히려 사업 잘 돼요. 일부러 나가는 것도 있고 뭐 국내 여행도 많이 다닙니다. 코로나 때는 좀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녔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남들은 코로나 때 뭐 사업이 안 되고 망했다고 하지만 이 상담업은 코로나고 나발이고 상관없거든요. 뭐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이상 인구가 멸망하지 않으면은 이 상담업은 존재해요. 제일 오래된 직업이잖아요. 포춘 텔러하고 창녀. 제일 오래된 직업이에요. 인류가 멸종하지 않으면 계속 있는 그런 업이죠. 그래서 뭐 경기가 좋네 안 좋네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전혀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항상 고민이 있고 뭐 연애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뭐 사업이 망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는 오히려 코로나 때 남들은 망한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돈을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특히 온라인으로 요즘에 모든 걸 하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적고 거의 자본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도 다 알려줬어요. "야 이거 해라. 너도 해." 막 이렇게 본업이 좋은 애들도 많아서 뭐 본업을 때려칠 정도는 아니지만 이 "부업으로 하면 좋다." 부업으로 하라고 해서 다 가르쳤습니다, 제 지인들도. 자 사주타로 한 번이라도 보러 간 적 있으신 분? 자 5번 눌러 주세요. 아무도 보러 간 적이 없어요? 내 말이 안 들리나? 좀 버퍼링이 있나 보지 내 말하는 게? 거의 다 보러 간 적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하나, 둘, 셋, 세 분만 본 적 있어요? 박현정 선생님, 헬로우 님, 이지은 선생님 세 분만? 진성 님도? 휴고 저는 누구야? 자 아무튼 그 대부분 사람 우리나라 사람 혹은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다 종교에 상관없이 보러 가는 거. 거의 본 적이 있을 거고. 자 퀴즈. 이 신기, 촉, 직관력, 센스, 학벌, 종교 이런 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상담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분. 다양하게 올려줘 보세요. 헬로우 님의 성함이 뭐예요? 뭐 닉네임으로 알려주셔도 되긴 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이지은 선생님 촉, 센스, 헬로우 님 센스, 진성 촉, 박현정 선생님 센스. 두 개로 나왔네요. 나는 나뉘어졌네요. 사실 신기랑 촉은 뭐 큰 차이가 없죠. 약간 영적인 직감 같은 건데 신기는 굳이 따지면은 약간 신내림을 받은 약간 무당의 기질 같은 거고 촉은 그거보다 약간 아랫단계죠. 그냥 예감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무당 정도는 아니지만. 직관력은 어떤 거냐면 약간 명상할 때 쓰는 느낌 같은 거예요. 명상할 때 뭐 이렇게 눈 감고 뭐 이렇게 직관력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발달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상하는 분들이 타로를 되게 많이 해요. 혹은 명상에서 조금 더 사이드로 빠지면 요가. 그래서 요가하는 사람이 명상을 많이 하고 또 명상하는 사람이 타로도 많이 합니다. 직관력은 그래서 타고나기도 하지만 약간 명상을 많이 하거나 뭐 종교 활동, 뭐 기도를 많이 하거나 이러면 직관력이 좀 높아질 수도 있어요. 타로도 마찬가지예요. 타로를 연습을 좀 많이 하면은 직관력이 좀 올라갑니다. 타고난 거 플러스 후천적으로도 올라가요. 센스는 뭐 굳이 따지면 약간 사회성이 좋달까? 어떤 그야말로 센스죠. 좀 이 상담이라는 거는 너무 무뚝뚝한 사람은 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말을 좀 스몰톡 같은 걸 한다 할 줄 아는 사람이라든가 어디 가서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좀 음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넉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잘한다.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 좀 잘합니다. 그거를 좀 센스라고 표현을 한 거고. 답은 센스예요. 보통은 촉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신기나 촉이 있어야지 이걸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는 센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약간 성격 좋은 사람 쉽게 말해서. "아 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막 이러면서 막 "오늘 무슨 일로 오셔서."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넉살 좋은 스타일. 그리고 뭐 왜 뭐 "머리 스타일이 예쁘시네요." 뭐 이렇게 멘트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친구 뭐 화장 바뀌거나 머리 자르거나 이러면 뭐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좀 이빨 잘 터는 사람들. 그런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최고로 잘하는데 요거는 사실 후천적으로 길러지진 않아요. 제가 교육한다고 이 성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 고런 게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뒤에서 사주 보고서 '이분은 센스가 좀 있을 거다. 해도 될 것 같다.' 약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센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으로 되는 여부가 아니에요. 그냥 타고난 성향, 성격 이런 거잖아요. 성격이 갑자기 막 변하지 않잖아요. 무슨 교육 하나 뭐 들었다고 성격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 학벌은 뭐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가르쳐 보면은 좀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잘하긴 잘합니다. 근데 학벌이 꼭 뭐 전문대 뭐 이런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 센스가 좋아야 돼요. 네. 학벌이 높은 사람들은 약간 그래도 뭐 노력하는 그런 면? 그런 게 좀 있어요. 노력하는 느낌.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웬만한 걸 다 기본 이상 하는 거죠. 학벌이 높다는 건. 그다음에 종교는 상관이 없는데 간혹 가다가 혹시 여기 기독교 신자 있으신가요? 개신교? 그 불교나 저는 뭐 성당 다닌다고 말하긴 그렇고 이제 성당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다니진 않아요. 제가 귀찮아 가지고. 근데 어쨌든 세례명은 있고 뭐 그런데 전 옛날에 수녀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불교나 성당 다닌 사람은 타로나 사주 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데
유독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전 크리스찬이라서 타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는 안 계세요? 종교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신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유일신을 이름이 있지 않죠. 무슨 신을 믿어라 이런 건 없어요. 이 교리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타로 상담은 실제로 해 보시면은 미술 심리 치료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미술 심리 치료랑. 그래서 미술 심리 치료를 무슨 개신교는 못 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상담 심리학 이런 거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도 있고 한데 약간 그런 쪽에 더 가까워요. 그냥 그림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막 신들린 듯이 막 작두 타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술 심리 치료한다. 약간 그런 느낌에 훨씬 가깝습니다. 전공은 문과가 유리할까요? 뭐 이과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예체능이 유리할까요? 어떤 게 유리할까요? 모르겠어요? 이 정도는 센스가 있는 분들은 맞출 수가 있을 텐데.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문과나 예체능이 아무래도 제일 많아요. 문과는 뭐 예를 들어 뭐 작가 기질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 뭐 소설가 꿈이라든가 뭐 문예 창작학과를 나왔다든가 뭐 그런 사람이 좀 잘한달까? 아니면 영어를 전공한 영문학과 뭐 국문학과 이렇게 언어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잘해요. 왜냐면 타로가 보통 영어로 많이 써 있기도 하고 어쨌든 글을 읽거나 뭔가 보고서 내가 말을 하던 글을 쓰던 뭐 그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침묵하는 스타일이라거나 말재주가 너무 없거나 글재주가 없는 사람보다는 약간 어문학의 그 감각이 좀 발달한 사람이 잘하고 그래서 영어 강사나 학교 선생님도 되게 많고요. 타로 제자 중에 제 제자 중에 공무원도 좀 있고 영어 강사가 되게 많아. 아니면 국어 강사 전공은 뭐 다양한데 전공은 뭐 진짜 다양한데 철학과도 있고 뭐 상담 심리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는 과 자체가 전국에 많지 않아서 보통 그냥 다양한 과가 있지만 그래도 어문 계열을 발달한 사람이 좀 잘합니다. 학원 선생들이 되게 잘해요. 그다음에 예체능 쪽에서는 좀 디자인 관련한 미술 전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센스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게 그림이잖아요, 타로가. 그림 보고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각이 발달한 사람이 이 타로를 보고 막 혼자 재밌어해. 막 재밌어. 막 밤새도록 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막 그 보고 즐기고 이런 뭐 미술 전시회 가고 이런 사람들 있죠. 약간 미적 감각 있는 사람들이 타로 예쁘다. 뭐 이 카드 사고 싶다. 뭐 이런 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좀 적성이 맞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이따가 뒤에 여러분 사주를 보고 이분은 좀 그런 시각적인 게 발달한 사람이다. 그래서 본인이 재밌어 하겠구나. 자기가 재밌지 않으면 못 하거든요, 이거는. 뭐 돈 벌기 위해서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재밌어야 하는 거지. 이건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취미도 재밌어야 길게 하잖아요. 잠깐 한 잔하고 때려칠 거면은 그죠? 그렇잖아 그거는. 그래서 본인이 일단 적성에 맞는가를 제가 이따가 사주를 보고 판단을 해 드린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민 상담업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타로로 고민 상담을 제가 또 튕겼네요. 왜 이렇게 튕겨? 다시 들리시죠? 그래서 고민 상담으로만 진짜 기술 아무것도 없이 하는 분들도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나는 타로 같은 거 할 줄 알아야지 고민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냥 크몽이라는 어플을 들어가 보시면 수다로 검색해 보시면 그냥 이렇게 오늘 대화 상대가 되어 드려요. 명상과 함께 따뜻한 수다 떨어 드립니다. 뭐 그냥 수다 한 잔해요. 뭐 이런 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 드려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여기 타로 상담은 제 제자예요. 수다를 뭐 이렇게 넣나 봐. 키워드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도 뭘 배우지 않더라도 만약에 좀 대화하는 걸 친구 뭐 고민 상담 잘해 주고 대화하는 거를 잘하는 분 이렇게 좀 즐겨 하는 분들은 요런 거 그냥 가입해서 하셔도 되는 거야. 보통 시간당 한 10,000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죠. 근데 뭐 비싸면 많원 거니까 뭐 적당한 금액을 해야 되겠죠? 30 분에 뭐 한 7,000원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밖에서 뭐 편의점 알바하거나 뭐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게 좀 편한 면이 있죠. 집에서 그냥 수다는 정말 누워서 해도 되잖아, 침대에 누워서. 그죠? 근데 요거의 단점은 입문은 하기는 좋은데 기술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편리한 건 있죠. 뭐 어디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뭐 누구 지시 명령 받는 건 없으니까. 근데 그 아무리 오래 해도 실력이 느는 게 없죠. 그래서 페이가 맨날 똑같죠. 페이가 올라가는 게 없죠. 계속 그냥 수다 떨어 주고 그냥 얼마 받고 이런 거니까. 근데 타로 상담이나 뭔가 기술이 들어가면은 오래 하면 잘할 거고 뭐 단골이 생기고 하면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엔 싸게 시작해도 나중에는 점점 비싸지는 거죠, 몸값이. 저는 지금 이 크몽이라는 데서 10만 원에 30분 올려 놨거든요. 저도 처음부터는 그렇게는 안 비쌌겠죠. 처음에는 뭐 더 저렴했고 근데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타로 상담을 누가 잘할 수 있는 특히 온라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요거를 보시면 돼요. 자기가 휴대폰이나 카톡을 자주 보는 사람이다. 휴대폰에 그 뭐야 버퍼 아니 그 배터리 퍼센트 몇 프로 되면 불안하세요? 저는 한 70% 이하로 떨어지면 불안하거든요. 다 핸드폰 하나로 다 하니까 핸드폰 두 개구나. 두 개를 다 합니다. 보통 하나로 하나가 메인이긴 한데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해요.
이 상담은 컴퓨터도 별로 안 쓰고 핸드폰으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하고 좀 친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교육한다고 당신 오늘부터 핸드폰하고 친하게 지내세요라고 한다고 되지 않아요. 이건 성격입니다. 잘 확인하는 분 계세요? 확인한다 2번 눌러주세요. 자기는 숫자 1 막 빨리빨리 사라지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분은 2번 눌러주세요. 하나, 둘, 박현정 선생님, 이지은 선생님, 진성님, 헬로우님. 네 분? 네 분은 꽤 잘할 확률이 높아졌어요, 지금. 이거 핸드폰,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뭐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긴 해요. 어차피 다 손님이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지금 돼요? 뭐 이런 게 뭔가 쪽지가 오든 알람이 오든 문자가 오든 뭐가 와요. 그러면 그걸 내가 3시간 있다 확인하면 그 사람이 날 안 기다려. 내가 엄청 유명한 백종원 수준이 아닌 이상. 특히 초보자일 때는 누군지 모르고 듣보잡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금 돼요. 그럼 지금 제일 먼저 빨리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보는 거예요, 상담을. 그래서 그런 게 대응이 되게 빨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보니까 너무 연세가 많으신 분보다는 한 30대 전후가 되게 제일 잘하더라고요. 20대, 30대, 40대는 인제 사람마다 달라지고 20, 30대가 되게 잘해요. 10대는 말할 것도 없고 어릴수록 좀 아무래도 디지털이나 이런 게 좀 빠르니까 카톡이나 뭐 이런 게 빠르니까. 그래서 제일 효능이 좋은 가르쳐 보니까 제일 잘하는 분들은 20, 30대가 제일 잘해요. 하여튼 30대 한 30대? 고 저는. 그리고 뭐 빠릿빠릿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어리버리하면은 왜냐면 손님, 내담자라고 표현하는데 내담자가 주로 멘탈이 나가서 주로 상담을 오거든요. 뭐 고민이 있고 막 힘들고 막 이런 답답하고 뭐 이래서. 근데 내담자가 약간 넋이 나가 있을 때 이 사람을 좀 추스려야 돼요. 내가 약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근데 나도 같이 멍청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손님이 나의 단골이 잘 되지도 않고 다른 손님이 많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발전이 되려면 본인이 너무 멍청하면 안 돼. 근데 이거를 제가 가르쳐 준다고 오늘부터 똑똑해지세요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 사람이 너무 멍청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아니 너무 멍청하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하여튼 좀 빠릿빠릿할 것 같은 분한테 더 추천드립니다. 근데 보통 휴대폰 카톡 많이 빨리빨리 보는 분들은 보통 빠릿해요. 친화적이기도 하죠. 보통 연결돼 있죠. 이 세 가지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막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막 되게 많이 막 한 달에 3번씩 오픈하고 그랬어요, 이 창업반을. 엄청 바쁘게 할 때는 너무 많이 막 이상한 사람이 많이 오는 것 같아 가지고 IQ 110 이하는 신청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도 제가 광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지금은 그 정도로 막 하진 않아요. 그 대신 자주 오픈을 안 합니다, 창업반은. 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채널이 있어요. 뭐 전화 상담 060-580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좀 보통 노인들이 좀 많이 한달까?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이렇게 뭐 디지털하고 잘 안 친한 분들이 많이 해요. 전화 그냥 눌러 가지고 하는 거. 좀 비싸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크몽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여기서 하는 게 있고 크몽을 혹시 아시는 분 숫자 1 눌러 주세요. 한 분, 두 분. 헬로우님, 박현정님, 진성님. 3분이요? 크몽은 쓰는 사람은 되게 잘 막 엄청 많이 쓰기도 하고 잘 알기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많이 몰라요. 쓰는 유저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전 국민이 쓰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블로그, 인스타가 있고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프라인 얘기는 아니에요. 오프라인은 코로나 이후로 다 죽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사업뿐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다 오프라인 리스크가 있어요.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본업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뭐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도 추천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제 입장에서. 뭐 부업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몸이 자유로워. 뭐 여행도 가고 뭐 어디 볼 일 있으면 보고. 080-060은 되게 아주 하급입니다, 이 상담업에서. 그래서 실력자가 없고요. 이거 다 유령같이 그냥 아무 사진 그냥 AI 돌려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도 많고 하급이에요. 네, 근데 소비자는 돈을 한 시간에 10만 원 내거든요. 10만 원 넘게. 근데 돈 버는 사람 상담가는 한 2-3만 원 벌어요. 에이스여도 한 3만 원밖에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게 하는데 내담자는 돈을 많이 내니까 이게 서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좀 뭐랄까 어 나는 힘든데 내담자는 또 초당 계산되니까 막 팍팍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봐주세요." 뭐 이런 멘트가 없고 그냥 "아 한번 봐 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신전 보듯이 뭐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으면 얘기 없이 확 끊어버리고 초당 계산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 없는 채널이고 좀 저퀄리티예요, 저퀄리티. 그래서 저기는 가시면 안 됩니다. 저기는 하더라도 한 1년 이상 못 해요, 보통. 본업으로 하는 사람도 저기 가면은 오래 못 버텨요. 막 몇 달 하다가 때려치는 사람도 있고 뭐 보통 1년 잘 못합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채널이 아니거든요. 쓰레기가 많아요. 막 야한 얘기할 뭐 무슨 뭐죠? 섹스 토크 같은 거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막 전화 오고 그러니까 막 뜨내기 신약이야. 완전 그지 같습니다. 블로그, 인스타 좀 많이 하기가 이제 좀 뭐 좋을 수가 있는데 퀄리티는 높은데 유튜브가 제일 높습니다. 그 대신 하기가 힘들고 유튜브가 제일 힘들고요. 그 대신 퀄리티는 제일 높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본업으로 하실 분들이랄까 그런 분들은 유튜브 하시는 게 좋고 블로그나 인스타 저는 블로그 위주로 많이 했는데 블로그나 인스타도 나중에는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몸값이 올라갑니다, 페이가. 근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제가 막 하라고 시키진 않고 여러분한테 창업반에 들어와서 하라고 하는 것은 크몽입니다. 크몽이 제일 금방 오늘 오픈하시면 오늘 손님이 와요. 굉장히 자기 노력 대비 아주 대비하기 좋습니다. 크몽은 프리랜서들이 들어가 있는 어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명함 디자인을 한다, 아니면 세무사다, 뭐 변호사다, 아니면 뭐 리모델링 하는 사람이다. 뭐 다양하잖아요, 프리랜서라는 게. 뭐 잘 만든다, 뭐 이런 사람들. 이 다 뭐 디자이너도 되게 많고 하여튼 뭐 유튜브 편집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크몽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유저도 많고 거래가 많습니다. 전자책 저도 전자책도 거기 올려놨는데 전자책도 팔고 사람들 뭐 별의별 거 당근마켓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파는데 여기는 사람의 서비스, 사람이 뭐 가르치든 뭐 이런 거가 주로 많아요. 아니면 온라인 쪽으로 하는 거. 그래서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막상 써보면 그렇게 어려운 플랫폼은 아닌데 근데 이게 좀 프리랜서나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퀄리티가 높아요. 손님 질이 좋아.
아까 왜 080 이런 거는 굉장히 손님 질이 떨어진다 했잖아요. 막 시골 막 할머니도 할 수 있고 막 아줌마 막 이런 사람도 할 수 있는데 프리랜서 마켓 이 크몽은 퀄리티가 좀 좋은 사람, 좀 젊은 사람이 많고 유저가 아무래도 그래서 손님이 좀 퀄리티가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점술 시장 요런 사주, 타로, 관상 뭐 등등등 신점도 그렇고 이게 앞으로 발전을 계속 하면 했지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조 단위로 굴러가잖아요. 이 업 자체가 우리나라 1 년에 뭐 1조 뭐 그렇다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K 뭐 이런 포춘텔러도 나갈 것 같은데 외국으로 나중에. 제가 카드 만들 때도 그래서 약간 영어도 많이 들어가 한글도 들어가고 영어도 들어가게 일부러 외국 수출도 나중에 하려고. 아이고. 제가 원래 크몽 위주로 한 사람은 아니고 블로그 위주로 저는 블로그에 글을 잘 쓰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글을 많이 썼어요. 한 3,000개 이상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서 손님들이 많이 왔었어요 저는. 크몽은 제가 제자들 중에 몇 명이 하고 있었던 건 인제 봤는데 나는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크몽은 좀 초보자한테 더 걸맞는 채널이에요. 오래 한 사람들은 크몽은 좀 안 맞는 게 가격대가 되게 낮게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좀 초보자가 데뷔하기는 되게 용이합니다. 근데 저같이 좀 오래 하고 밖에 오프라인 사업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굳이 크몽에서 할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해 봤어요 제가 궁금해서 작년에. 한 4 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 정도 벌었습니다. 저는 K가 높아서 좀 많이 번 거고 보통 제자들은 초보자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게 회사원 이런 사람들이 하면은 보통 50에서 100만 원 좀 잘하면 50에서 100만 원 벌고요. 제일 1등 어떤 반에서 창업반 어떤 기술에서 1등 하면 한 100만 원 벌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2등, 3등은 한 50에서 100 사이. 그다음에 좀 밑에 모든 사람 똑같진 않잖아요. 뭐 바쁠 수도 있고요. 좀 이렇게 바쁘거나 뭐 자기가 많이 뭘 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한 30만 원 이하 정도 됩니다.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잘 버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는 재밌고 막 이런 사람들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막 자기가 잠을 줄여서라도 재밌으면 막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첫 달에 100만 원 벌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한 밤에 이 손님이 주로 타로 상담이 낮에 많을 것 같아요? 밤에 많을 것 같아요? 낮밤 중에. 네. 압도적으로 밤에 많아요. 한 80-90%가 밤에 거의 타로 상담이 많거든요. 아침 9 시에 타로 상담 잘 많이 안 해요. 낮에는 사람들이 또 자기네들도 뭐 회사 다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타로 상담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녁에 자기 전에 밤에 한 9 시, 10 시, 11 시, 12 시, 1 시, 2 시, 3 시까지 제일 피크 타임입니다. 특히 12 시 전후가 피크 타임이에요. 그래서 밤에 밤잠 없고 어차피 늦게 자고 막 넷플릭스 보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유리해요. 저는 밤에 9 시에 자는데 좀 불리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자 버리면은 불리하죠. 낮에는 자기가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그때 손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퇴근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어차피 손님은 밤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9 시, 10 시부터 대기를 타서 한 12 시, 1 시까지 최소 11 시까지 좀 대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대기를 탄다는 거는 그 크몽에 이렇게 자기가 "나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뭐 그런 켜 놓는 그런 게 있어요. 온 오프를 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기 중이다. 아니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켜 놓고 있으면 손님들이 보다가 '어 이 사람한테 보고 싶다.' 이러다가 이렇게 와요, 문자 같은 게. 그러면은 그거를 딱 지금 해 드릴게요." 이러고 딱 받는 거예요. 그 매칭이. 그래서 그게 하루에 자기가 좀 몇 시간 대기를 타고 있으면 그냥 TV 보고 있으면 되죠. 유튜브 보든가. 그러다가 띡 뭐 오면은 의뢰가 오면은 그걸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 상담 시간은 얼마 안 되죠. 10 분, 20 분, 30 분. 뭐 보통 초보자일수록 시간이 짧아요. 10 분, 20 분, 30 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루에 1-2 명이 와요. 자기가 대기를 타면. 대기 안 타면 손님이 안 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켜 있는 사람한테 옵니다, 손님이. 그래서 그 대기를 좀 타셔야 되고 문자 같은 게 와서 알림이 왔을 때 '어 왔구나.' 이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핸드폰하고 친하냐고 물어본 거고. 그래서 뭐 대기를 몇 시간 타면은 손님이 하나씩 그 낚시하듯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루에 1-2 명을 보면 보통 처음에 데뷔하시면 5,000 원부터 시작이거든요. 10분 정도에 5,000 원인데 근데 딱 10분 해 주진 않고 한 15분 해 주죠. 15 분에 한 5,000원 하는데 그것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한 20-30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보일 때는 10 분짜리가 많아요. 그렇게 짧게 보고 가는 단골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뭐 본인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상담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니까 간 보듯이 짧게 하고 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내가 잘해 줬어. 그럼 그 사람이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단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나중에 30분, 1 시간 막 이렇게 늘어나요. 저는 6 시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요즘은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뭐 2 시간, 3 시간은 뭐 많고요. 뭐 길게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길게 얘기가 이어진다는 거는 잘한다는 거예요, 상담을. 그럼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재미없거나 뭐가 안 맞는 것 같으면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그만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재밌어 얘기하는 게. 그러면 1 시간 지나고 2 시간 막 시간이 더 연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일수록 시간이 짧고 어쨌든 그래서 첫 달은 하루에 1-2 명이 오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5,000 원, 10,000 원씩 보니까 그래서 하루에 10,000원 전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매일 10,000 원씩 벌면 한 달이면 300,000 원이죠. 그죠? 그래서 최저가 한 300,000 원을 버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는데 그건 뭐 본인이 대기를 안 키우면 저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좀 그거보다 열심히 하고 하루에 뭐 2 명, 3 명, 4명 받고 갈수록 단골이 늘어나서 한 사람이 와서 한 2-3만 원 본다. 이러면 그러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한 달에. 하루에 3만 원이면 곱하기 30 하면 90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그 어떤 현실적인 거에 달렸어요. 내가 낮에 바쁘고 뭐 애가 2-3 명이야. 그러면 이걸 많이 못 하죠, 현실적으로. 근데 내가 좀 미혼들이 잘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애기가 많거나 뭐 갓난 아기가 있거나 뭐 집안 살림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뭐 직장이 너무 바쁘거나 직장도 왜 좀 한가한 직장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낮에도 슬금슬금 합니다. 점심시간에 하기도 하고. 근데 너무 바쁜 직장은 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본인의 실력을 또 떠나서 물리적인 그 환경도 받쳐줘야 돼요. 시간을 낼 수 있는가. 밤 시간에 특히. 9 시, 10 시, 11 시, 12 시에 깨어 있으려면 보통 미혼이고 애인이 없는 사람이 제일 유리하죠. 애인 뭐 예 그런 사람이 제일 유리합니다. 밤에 별로 할 거 없고 계속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런 분들 딱 맞아요, 그런 분들이 하기에. 그래서 이거는 제자들을 제가 캡처를 해 놓은 건데 제 제자들이에요, 창업반 출신들. 근데 이거 작년 말에 12 월인가 캡처한 거라 이게 좀
12월 입장어라 이거가 실시간 이따가 실시간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쨌든 그래서 26일 만에 뭐 37만 원 벌었어요. 52일 만에 120만 원 벌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500만 원 번 분 이분은 본업이에요. 기간도 좀 길고. 그다음에 40만 원 한 달 동안 40만 원 벌었어요. 보통 50 이하는 본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본업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낮에 직장인 좀 빡센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여기도 60, 70 벌고 여기도 60 벌었고 이게 첫 달 얘기 첫 달. 첫 달 시작하고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실시간 지금 왜 느려서 안 보이네? 지금 제자들이 크몽에 들어간 게 한 70명 정도 또 잘렸네. 이 크몽 화면 보이시나요? 아, 또 튕겨서 또 들어왔어. 왜 이렇게 오늘 튕기구나. 이 크몽은 제가 제 제자들을 찜해놓은 거 내 거도 있고 찜해놓은 겁니다.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음. 실시간으로 보여드린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앞에 찜한 거는 최근에 등록한 분이 이 80개 후기가 있는 분, 요분이 12 바로 전 지금 4월 5월인가 4월 달에 배운 분이거든요. 아직 한 달 안 됐어요. 한 3주, 2주, 3주 정도 됐어요. 2, 3주 정도. 근데 지금 후기가 벌써 리뷰가 80개가 달렸고 거의 한 100건을 한 거죠. 손님을 100명 받은 거예요, 거의. 리뷰를 다 달아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지금 아직 5천 원이에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분은 지금 한 100만 원 벌 것 같아요. 이분이 1등 할 것 같네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수업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돼요. 한 달이 안 됐어요. 아무튼 이렇게 5천 원짜리도 있고 7천 원짜리도 있고요. 10분, 뭐 30분에 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설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지난 기수 바로 지난달에 배운 1등이네요. 죄송해요. 또 튕겼네. 아, 공유를 하지 말아요. 저 크봉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너무 튕겨가지고. 그거 자꾸 보여드리니까 튕겨가지고요. 크봉 하여튼 제자들이 한 70명 있다. 아씨, 보여드리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렇게 후기가 많이 달려있거든요. 이게 좀 옛날 거라 후기가 좀 적은데, 이걸 썸네일 같은 거를 제가 상호랑 썸네일을 제가 약간 골라줍니다. 제가 다 만들어준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자기가 아이디어를 좀 짜보시면 제가 이게 낫다.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골라드립니다. 제가 만들어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섞여 있는데 관여는 제가 100% 합니다. 이거 하세요. 딴 거 고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앵무새 타로도 원래 그러니까 앵무새라고 가져왔는데 너무 앵무새 좀 이상하다. 앵타로를 원래 페럿 타로라고 영어로 했었는데 페럿을 누가 아냐고 내가 이렇게 바꾸고 여기도 남자애가 좀 못생긴 그림을 그려 이렇게 좀 그냥 아무 이상한 그림을 가져왔길래 잘생긴 남자 얼굴을 걸고 해라. 그래야 손님이 오지. 그래갖고 여기도 그러니까 잘 벌었어요. 여기 좀 옛날에 캡처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름을 거의 지어줬어요. 보통 샹들리에 뭐 미로틱, 쇼콜라, 노로타로 이것도 썸네일 제가 많이 만들었고 꿀단지도 제가 원래 꿀타로인가 뭐 그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꿀타로 어감이 좀 재미없다. 꿀단지로 해라 해가지고 하고 뭐 다 이렇게 좀 제가 만들어줬던 아이디어를 줬던 뭐 같이 상의해서 많이 한 겁니다. 자, 타로 상담 부업의 장점. 이게 돈을 버는 것도 좋은데 보람이 있으면 더 재밌단 말이에요. 돈 버는 거 플러스 보람까지 있는 게 굉장히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코인 들어간다고 무조건 할 수 기계적으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재미랄까 보람이랄까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해주고 덕분에 뭐 어땠어 고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선물도 많이 주고 보람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게다가 돈도 벌고 그리고 크몽이 좋은 점은 당일날 그러니까 밤에 신청하면은 6시부터 밤 12시 사이인가에 신청하면 다음 날 들어와요 돈이. 거의 당일 수준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이 빨리빨리 회선되는 게 없거든요. 다른 데서 제가 여러 군데서 물건을 팔아봤지만 쿠팡에서도 팔아보고 했지만 쿠팡은 돈 들어올 때까지 2달 걸려. 잊어먹고 있어요. 이게 반장이에요. 크몽은 진짜 좋은 게 돈이 바로 들어옵니다. 몇 시간 안에 그러니까 반나절 안에 들어오는 거 같죠? 밤에 신청하고 눈 뜨고 자면 다음날 오후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크몽 플랫폼 사용하면 굉장히 대비하기가 용이하고 근데 보통 그런 방법도 잘 모르고 썸네일이나 상호 같은 거 결정을 자기가 혼자 생각을 잘 못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하면 좋은지 나쁜지 객관화가 안 돼 있다. 그런 걸 제가 해드린다는 거죠. 제가 상호나 닉네임 뭐 썸네일 이런 거 잘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해드릴게요. 제자를 70명 오픈시켰잖아요. 창업을.
아무튼 그리고 분해조절이 되게 빨라져요. 보자마자 막 얘기를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카드 보면서 "아 이거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빠릿빠릿해져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머리가 좀 좋아져. 그래서 다른 일을 하기에도 되게 좋습니다. 막 사업 머리가 막 돌아가기도 하고 판단력이 되게 빨라집니다.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몸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 써서 하는 거라서 굉장히 직관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져요.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머리가 좋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이 일을 하고 되게 머리가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그걸 많이 느낍니다. 머리 많이 쓰니까. 그리고 선물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저는. 오늘도 스승의 날하고 뭐 한 그 병원장 남편이 병원장인 하여튼 그 와이프가 그 무슨 뭐 운영하는 부원장 같은 분인데 그분이 약 같은 걸 엄청 영양제를 많이 보내줘 가지고 아까 한 20만 원어치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좀 선물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은 뭐 비싼 선물은 아니더라도 이제 스타벅스 기프티콘 이런 거 되게 많이 받아요. 뭐 치킨 막 이런 거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크몽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선생님 소리를 합니다. 거기 손님들이 "아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뭐 잘 받으세요." 뭐 이런 멘트를 합니다. 거기가 물이 좋다 했잖아요. 그게 그런 얘기예요. 아까 060 전화 같은 거는 "아 한번 잘 봐 봐." 막 이렇게 반말도 하고 그냥 막 대하거든요 아무렇게나. 근데 뭐 인사도 안 하고요. 초 단위로 결제되니까. 근데 크몽은 건당으로 결제되니까 뭐 약간 얘기를 한두 마디 더 하는 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초 단위로 결제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 뭐 선생님 반갑습니다." 뭐 이런 서로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보통이 왜냐면 그 크몽이라는 게 보통 프리랜서들이 많이 전문가들이 많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보러 오는 사람들도 전문가가 많아. 거기서. 심지어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주타로 하는 상담가도 옵니다. 그 사람들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식으로 답답할 때 남한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칭이 선생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 용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러면은 "저기요." 뭐 "여기요." 뭐 되게 좀 하대 받는 경우도 있고 막 굽신거려야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업은 좀 특이하게 처음부터 선생님 소리 듣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내가 초보자인지 잘 몰라요. 선생님들이 지금 오픈해도 그 내담자 손님들은 왔을 때 이 사람이 지금 10 년을 했는지 5 년을 했는지 1 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생님이에요. 돈을 내는 순간 여러분은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받는 순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조건 선생님이라 생각해요. 막 잘 뭐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느낌을 합니다, 보통. 고맙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른 업은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뭐 사무직을 하든 뭐 편의점 알바를 하든 뭐 카페에서 일을 하든 내가 보통 일하는 사람이 굽신거려야 되는데 뭐 사장님한테든 손님한테든. 근데 이 직업만 좀 특이하게 막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는 특이한 직업입니다. 기본만 하면 돼. 내가 막 불친절하게 할 건 없죠. 친절하게 하되 내가 막 굽신거리고 막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되게 특이한 업입니다. 그래서 멘탈이 되게 좋아요. 계속 누군가 나한테 "고맙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선물도 주고 하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다른 일은 보통 자존감이 떨어지죠. 회사 다니고 뭐 어디서 알바하고 이러면은 내가 맨날 굽신거려야 되니까 치사하고 더러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멘탈이 되게 좋아서. 그다음에 재고가 없습니다. 무형의 가치를 파는 거라 뭐 돈 들어가는 게 없어요. 크면 가입하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배울 때만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무슨 물건을 사서 채우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지털 저처럼 세계 일주하면서 디지털 노마드족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업으로는 뭐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하기 싫으면 안 되면 그만이니까. 전업은 제가 막 추천하진 않아요. 이거는 예 스트레스 뭐든지 전업이 되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뭐 하라고 해도 되지도 않고 이거는 뭐 약간 운명적인 거기 때문에 부업은 사실 아무나 해서 그러니까 아무나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부업은. 근데 전업은 이거는 아무나 할 수는 근데 하다 보면 자기가 수익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전업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가 뭐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300 이상 벌린다. 그러면 자기 본업이 있더라도 본업이 뭐 대단한 전문직이 아니면 이게 낫잖아요. 300, 400, 500 벌리면. 근데 본업이 되게 근데 세고 아주 전문직이면 이게 좀 이걸 때려 아니 뭐 이걸 본업으로 하긴 좀 애매하죠. 본업이 워낙 좋다면. 타로는 누가 배우면 좋은가? 사주는 누가 배우면 좋은가? 타로는 쪼금 성격이 급한 분들이 잘해요. 사주는 약간 느긋한 분들이 더 좋아합니다.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과정 기간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콘텐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들어오는 손님도 그렇습니다. 손님은 타로로 오서 막 성이 급해. 그러니까 나도 급해야지 같이 이게 좀 되고 사주 보러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막 급하진 않아요. 약간 느긋한 면도 있고 그래서 좀 기다려 줄 줄도 알고 하고. 그러니까 상담사도 뭐 그렇게 막 성격 급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타로는 "지금 돼요, 지금 돼요." 막 계속 손님들이 "지금 돼요, 지금 돼요." 계속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막 성격이 좀 급하면 그게 약간 잘 맞아요, 매칭이. 그래서 좀 빠릿빠릿하고 성격 급하고 고런 요소도 제가 이따가 사주 감명할 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느릴 것 같으면 제가 약간 막 강력 추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느리면은. 타로는 좀 성격 급하고 빨리빨리 돈도 빨리빨리 하루에 오늘 당장 3만 원 이렇게 들어오면 좋고 막 이런 사람들 좀 변덕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잘 맞고 연애 경험이 많으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왜냐면 연애 상담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고 뭐 연애 경험 없어도 또 막 안드로메다로 가는 상담도 있어요. 뭐 연예인하고 보는 것도 있고 펫타로를 보는 그 동물하고 보는 것도 있고 타로도 종류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전생 타로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연애 경험이 많으면 좀 더 유리하긴 해요. 왜냐면 보통 연애 상담이 제일 많아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건 연애 상담입니다. 근데 내가 연애 경험이 많이 없고 뭐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딴 쪽으로 가도 돼요. 뭐 펫타로나 뭐 전생 타로나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상상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상상력이 풍부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예체능이나 문과적인 사람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과보다는. 물론 이과에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문과나 예체능이 좀 더 잘 맞긴 한 거죠. 그다음에 타로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10 대도 잘하고 초등학생도 해요, 이거는. 뭐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자기 나이랑 비례해서 손님이 오거든요. 내가 20 대면 20 대나 30 대가 와요, 보통 손님이. 내가 30 대면 20 대, 30 대, 40 대가 다 와요. 그리고 40 대면 또 그 아래 위로 오고 보통 내 나이하고 비슷한 인간들이 와요, 아래 위로. 그래서 어리면 어린 대로 자기 손님 있고 타로는 초등학생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더 잘하는 면도 있어요. 타로는 되게 단순하게 보는 면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 나이 많아도 상관없고. 어린 사람이 좀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타로는. 사주는 쪼금 배우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좀 꾸준히 엉덩이 무겁게 좀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고찰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좀 잘합니다. 그래서 사주는 처음부터 덜컥 배우라고 제가 얘기를 잘 안 하고 타로를 해 보고 괜찮으면 사주도 추가해서 배우시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권유합니다. 왜냐면 사주 배우다가 '아 재미없어.' 그러고 띡 이러면 약간 낭비가 되잖아요, 배우다 말면은. 그래서 타로를 해 보고 자기가 좀 뭔가 이런 쪽하고 잘 맞다고 생각이 되면 그다음에 사주를 해 보라고 제가 그렇게 단계를 추천합니다. 사주는 하여튼 배우는데도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사주는 사실 어린애들은 쪼끔 어려워요, 상담에서 돈 벌기가. 타로는 어려도 되는데 타로는 되게 소소한 걸 많이 보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나요?' 막 이런 아주 소소한 걸 보는데 사주는 막 거시적인 막 인생 전반적인 막 이런 걸 보거든요. 60대 운 막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사주 이론이 어려운 건 아닌데 전반적인 운을 뭐 부동산도 알아야 되고 막 이렇게 사회를 다 알아야 돼. 약간 변호사처럼. 그래서 이론은 어려운 건 아닌데 사회적인 이런 다양한 뭐 공무원도 막 직렬도 많고 막 사업도 분야도 많고 이래 가지고 좀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사주 상담. 그리고 사주 상담은 돈을 바로 버는 형태가 아니라서 기간이 하여튼 좀 걸려요. 그래서 타로를 먼저 해 봐라. 그래서 타로로 돈을 벌면서 사주를 배우라고 제가 합니다. 자, 이 업은 부업으로 할 때 나이를 타지 않죠. 70 먹어도 할 수 있죠. 80 먹어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나이를 제 나이 모르시잖아요, 말 안 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는 본업이니까 얼굴을 깠지만 부업을 할 때는 얼굴도 안 까요. 얼굴 까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부업을 하는 사람 중. 그냥 뭐 썸네일 걸고 하는 거지. 이름도 뭐 모르잖아요, 잘. 사주타로 보러 가서 그 선생님 이름 아나요? 본업도 잘 모를 판인데. 그래서 부업으로 할 때는 평생 자기가 뭐 비밀 리에도 할 수 있고 아무도 몰라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죠. 나이도 안 타고 지역이 내가 어디 멀리 있어도 다 할 수 있고. 그런 직업이 없죠. 나이 먹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자, 보통 타로라고 했을 때는 웨이트, 유니버셜 웨이트라는 카드를 많이 보셨을 건데 요건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독학을 하거나 뭐 어설프게 배워서는 돈을 잘 못 법니다,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카드는 가장 쉬운 카드, 이 오쇼젠이라고 써 있는데 요걸 이따가 조금 맛배기로 바로 할 거예요. 요거가 제일 쉬워요. 요거는 초등학생도 잘해요. 그냥 그림 보고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 상식적인 수준만 있으면 돼요. 뭐 외우고 이런 것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쇼젠을 해서 괜찮으면 뒤에 걸 추가하는 거예요. 오쇼젠 했는데 한 달 했는데 내가 몇십 한 100만 원 벌었든 50만 원 벌었든 뭔가 비전이 있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뒤에 걸 배우시는 거예요, 하나씩 추가해서. 난이도가 뒤에 게 높거든요, 뒤로 갈수록. 그래서 오쇼젠 배우고 괜찮으면 심벌론 배우고, 심벌론 배우고 괜찮으면 웨이트 배우고, 웨이트 배우고 괜찮으면 뭐 데카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창업하는 데는 오쇼젠만 배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가 있으면 다 무적으로 다 모든 질문을 다 할 수 있어요. 뒤에 걸 배우는 이유는 있으면 더 쉬워져. 더 아무래도 내가 요리사인데 칼 하나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칼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그 요리할 때 다 다양하게 쓰잖아요. 뭐 생선, 육류, 뭐 과일 다 달려 있어요, 칼을. 근데 칼 하나 있어도 요리할 수 있잖아요. 뭐 캠핑 가고 이러면 칼 하나로 웬만하면 하듯이. 그래서 오쇼젠 하나로도 초보자가 상담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 뒤에 걸 배우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제 욕심이 생길 거고 더 배우고 싶을 거예요, 나중에 잘 맞으시면. 처음부터 막 빡센 걸 배울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이게 오쇼젠인데 그림도 뭐 크게 익숙한 분도 있을 거예요. 레이트랑 비슷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풀카드. 타로는 기본적으로 글씨를 많이 보는 게 아니고 그림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글씨는 그냥 보조 수단이에요. 자, 그림 보고 떠오르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애들도 잘한다는 거예요. 영어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림 보고 떠오르는 거 한번 써서 올려줘 보세요. 아무거나, 아무 말이나.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면 이 타로 생각 못 하는데. 이제 희망도 되고. 희망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 떠오르지 않아요? 다 그만해야 되겠네.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장님이 아니면. 자, 생각이 안 나시면 다른 거 하겠습니다. 자, 까만색이 나왔어요. 내일의 운세를 일진을 뽑았어요. 하루 오늘의 운세 같이. 내일 점심 메뉴를 이걸 뽑았어요. 뭐 드실 거예요? 그렇죠. 짜장면도 되고 또 답이 하나는 아니에요. 뭐든 다 열려 있는 겁니다, 타로는. 또 짜장면 말고 또 짜장면 답 돼요. 아주 센스가 좋은 답입니다. 김밥도 되고 또 굶어도 되고요.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요. 그죠? 간헐적 단식해도 되고요. 다양하죠. 아니면 오징어 먹물 막 스파게티 이런 거 먹어도 되고 까만 거 다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아슬아슬하게 절벽에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모험을 떠날 때도 나오고 여행 갈 때도 나오고요. 아니면 뭐 원나잇 할 때도 나오고 시험 보는 운 같은 거에서 이거 나오면은 불합격이에요. 바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 카드는 아닙니다. 이건 약간 놀거나 생각 없이 그냥 오늘 하루 클럽 가서 춤추고 놀거나 약간 그럴 때 많이 나오고 아니면 여행 가거나 연하남을 만날 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즐겁고 그냥 모험을 떠나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즐기는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진지하고 이런 카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썸 타거나 이럴 때도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뭐 결혼을 하는 느낌은 좀 아닌 거고. 자, 이거는 뭔가 자, 퀴즈를 또 낼게요. 내일 또 저녁 메뉴를 뽑았어요. 이거 나오면 뭐 드실까요? 그림을 보는 거야, 그림. 저녁 메뉴. 간식도 되고 또.
되게 잘했던 센스 좋았던 제자 중에 되게 재밌는 대답을 한 제자가 있었는데 쌈밥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계시네. 근데 내가 너 되게 잘한다. 센스 있다." 그래 가지고 걔를 막 키워줬었어요. 그래서 지난달인가 걔가 1등 전체 그 모여 있거든요. 그 70 명이 모여 70 지금 60명 정도 모여 있는 방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거기서 1등 했어요 그 친구가 저번 달인가. 그래서 무슨 상품도 주고 뭐 그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뽑아 가지고 우수한 사람들 뽑아 가지고 뭐 상품 주고 그럽니다. 그 친구가 쌈밥이라고 연잎밥 뭐 그런 얘기하고 그래 가지고 잘한다고 그랬었어요. 걔가 아까 꿀단지 뭐 그랬는데. 이거는 뭐 기원하는 모양 그래서 뭐 "아들 낳게 해 주세요." 아니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나요?" 이런 질문 정말 흔한 질문이거든요 타로 상담할 때.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나요?" 이거 나왔어요. 그럼 뭐라 생각하나요? 아 사랑은 아니고 "생각하나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거 나오면? 생각하나요 마나요? 생각 많이 하죠. 뭐 기원하는 것 같잖아요. 막 별 보고 막 '그님은 뭐 나를 생각할까?' 막 이런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연락을 할까요? 나한테 연락할까요?"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연락을 안 해요 이거는. 그냥 생각만 하는 그 약간 수동태 인간 있죠. 소극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한테 많이 나옵니다. 등 돌리고 있고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 적극적인 건 막 달려오거나 뭐 이렇게 시뻘건 색깔이거나 뭐 낮에 뭐 활동하거나 이런 건 적극적인 거고 이렇게 등 돌리고 있고 눈 안 보이고 있고 뭐 밤이고 이러면은 좀 수동적인 카드예요. 수동적. 그리고 생각은 하는데 행동이 없다. 액션이 없다 이런 거고. 전에 제가 한 번은 이거 보고 "그 사람이 저를 생각하나요?" 뭐 이런 거에서 목욕제기하고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고. 네가 먼저 연락해 보라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랬다고. 목욕제기하고 기다렸다고.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벗고 있잖아요, 모양이. 타로는 되게 모양을 보고 그냥 진짜 직관 초등학생이 애가 보는 듯이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보시면 잘 맞아요. 제가 말한 내용이 "내 남자 상황이랑 안 맞아서 아니라고 한 사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지금 누가 올려주셨는데 이게 상담이 제가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이랑 나랑 악연으로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내가 맞다고 해도 그 사람이 되게 잘 맞아요라고 잘 안 하고요. 약간 이렇게 트집 잡듯이 틀리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 내가 좀 틀려도 그 사람이 나랑 좋은 인연으로 들어오면은 다 잘 맞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상담을 하면 본인의 운이 좋을 때는 손님이 다 인연이 좋게 들어와요. 그래서 대부분 맞는 말로 99% 하게 됩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약속된 어떤 인연이 있는 거예요. 타로는 그냥 도울 뿐이에요 사실. 타로 없어도 얘기할 수 있는 그냥 지나가다가 길 물어보는 식으로 인연이 될 수 있듯이 타로는 매개체일 뿐이고 와서 질문했을 때 내가 얘기해 주는 운명으로 그 손님하고 나하고 만난 인연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운이 좋을 때는 대부분 좋은 사람이 와서 그 맞는 말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유난히 오늘 일진이 더러워. 그러면 손님이 와서 이렇게 막 틀렸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본수업에서 알려드린 거긴 한데 이게 만약에 틀려도요. 그 사람이 나랑 대화하는 게 즐거우면요. 내 단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말을 다 맞춰 주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한 번 오고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 인연이에요. 그래서 틀리고 맞고에 대해서 쫄지 말라. 그거는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해 보면은 내가 내용을 틀려도 올 사람은 와요. 그래서 '초보자라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고수는 다 맞추겠지. 난 초보자라 틀릴 거야.' 이거는 좀 약간 틀린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독학해서 이 상담자가 잘 못 되는 게 책에는 그냥 키워드 뜻만 써 있지 보통 아니면 스프레드법 이런 게 써 있지 이런 멘탈 세계관 이런 세팅이 마인드 세팅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잘 없기도 하고. 그래서 나랑 어차피 인연이 돼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하는 말을 다 맞다고 합니다. 보통 돈까지 내서 나한테 온 사람은 나한테 뭐 시비 걸려고 온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한 1 년에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틀려도 상관없고요. 근데 틀려도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주를 보고 혹은 전까지는 제가 전화 인터뷰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인터뷰에서 목소리나 말투가 좀 이렇게 약간 싸가지 없는 느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듣기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손님하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약간 틀리든 맞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태도가 되게 좀 선한 느낌을 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뭐라 지 어디 가서 이렇게 싸움통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은 이 상담업을 하면 좋지 않아요. 왜냐면 맞는 얘기해도 상대방이 싫어해요. 이제 막 싸우게 돼요. 기분이 나쁘게 돼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맞게 나와요, 대부분. 타로가 이게 원래 개념이 양자 역학의 개념이고 끌어당김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하는 얘기는 대부분 맞게 나와요. 맞게 나옵니다. 간혹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하니까 대부분은 맞게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운이 되게 안 좋거나 손님의 운이 안 좋거나 이러면은 좀 어그러지는 식으로 악연으로 많이 만나서 좀 싸우게 된달까 이게 좀 안 좋죠. 뒤끝이 안 좋거나 이러죠. 근데 저한테 제가 지금 되게 좋은 배운이거든요, 사주상. 앞으로 계속 좋은데 제가 어렸을 때 운이 안 좋아 가지고 40 대부터 좋아진 운인데 저한테는 배우러 오는 제자나 아니면 손님들도 사주를 보면 이 사람 운이 지금 좋다 나쁘다 보인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운이 좋은 사람한테는 운이 좋은 사람한테 끌려가요. 비슷비슷하게 만납니다. 그래서 운이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하고 계속 악연하고 많이 만나기 때문에 계속 막 이렇게 싸우거나 나쁘게 돼요. 엔딩이 항상 좀 나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운 좋은 사람만 저한테 온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캐치프레이즈 써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기도 하고 블로그나 뭐 프사에도 많이 써 놓 이렇게 프사에도 막 걸어 놓고 하는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래요.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서 지금 현재 40 대부터 한 60 대까지 제가 되게 좋거든요. 그 이후에도 괜찮지만. 그래서 그 시점에 나랑 인연이 되는 분들은 그분들도 운이 되게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오는 손님도 대부분 좋은 인연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틀리다 맞다를 한테 쫄 필요가 없다. 그런 거를 이제 본 수업에서 제가 많이 얘기를 해 드립니다. 실제 연습을 제가 시켜 드리면서 해 보면 알아요.
자, 이 카드 그게 혼자 독학을 하면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면 그런 걸 계속 쫄아 가지고 '아 난 초보자니까 못하겠지.' 뭐 이런 마인드 세팅이 안 돼서 이 돈을 못 벌거든요. 독학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요. 어떤 감각이나 센스도 배우는 게 있고 영적으로 이렇게 전수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소소한 뭐 마인드셋 손님 응대하는 뭐 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이 카드는 만약에 남자 손님이 왔어요. 타로 보러. 이 남자 손님이 소개팅을 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 여자랑 잘 될까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라고 물어봤어요.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복불복은 아닙니다. 상당히 대부분 90% 95% 이상 맞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재수 없을 때 한두 번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잘 됩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요? 외모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뭐 그럴까요? 나랑 어떤 관계로 될까요? 이 카드는 여자잖아요. 머리 긴 여자잖아요. 굉장히 여성이 리드할 수도 있고 여성의 에너지가 셉니다 이거는. 여성이 그리고 되게 예쁘게 하는 느낌이잖아요. 뭔가 머리도 길고 막 화려한 옷에 뭔가 여성스럽잖아요. 에너지도 약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미인 정말 전형적인 미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려하게 예쁘게 꾸민 여자. 실제로 이렇게 꽃무늬 원피스나 이런 알록달록한 원피스를 입고 나올 수도 있고. 여자가 리드하거나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저는 이거 보고 머리 긴 여자 나오겠는데요? 이러면은 그게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를 항상 하는 게 아니라 그 유난히 머리카락만 보일 때가 있어요. 카드를 똑같이 보더라도. 어쩔 때는 막 그것만 보여요. 어쩔 때는 이것만. 그러면 머리 긴 여자 나오겠네. 그러면 머리 긴 여자 나옵니다. 그런 게 직관력인 거예요. 그 직관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상을 많이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수련을 하면은 타로 연습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 점점 올라가요, 직관력은. 직관력이 가장 절정으로 올라가는 거는 돈을 받았을 때입니다. 입금의 힘. 돈 안 받으면 내가 맥시멈을 쓰지 않아요, 직관력을. 그냥 멍 때리 그냥 뭐 대충 보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입금이 딱 들어오면은 책임감이 딱 생기면서 내가 사기꾼이 아닌 이상 돈 들어오면 돈값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면 되게 열심히 하게 돼요. 영끌에서 막 잔절을 폭발합니다. 그래서 직관력이 딱 올라가요. 그 순간에. 신들린 듯이. 마치 연기자가 입금의 힘으로 막 다이어트하고 막 살도 찌우고 그러잖아요. 그 똑같아요. 상담도. 그래서 돈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공짜로 봐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나 배웠으니까 친구야 내가 봐줄게 뭐 식구한테 봐주려 할 때에도 공짜로 봐주면 안 돼요. 공짜로 봐주면 뒷끝이 안 좋아 이것도 나중에. 나는 공짜로 봐줘서 봉사한 건데 얘는 뭐 나중에 맞네 안 맞네 개소리하고 하여튼 나만 고생하고 상대방은 나한테 빚을 지게 하는 카르마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돈을 1,000원이든 3,000원이든 5,000원이든 얼마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얘가 가치를 알고 고마워도 하고 내가 좋은 메시지를 줬어. "너 뭐 합격할 거야."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을 때 얘가 돈을 내야 그걸 믿어요. 아 맞아. 내가 만약에 10만 원 냈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믿지. 공짜로 해주면 안 믿어요. '아 초보자니까 공짜나 실력 없겠지.' 안 믿어요. 그러면 내가 걔한테 엄청 훌륭한 얘기 해줬어도 안 믿으면 그게 끌어당김이 안 되니까 잘 안 맞습니다. 저 지금 30분에 3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1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상담료가. 그럼 저한테 와서 30분 동안 10만 원 내고 본 사람이 있어요. 뭐 임용고시 같은 거 뭐 변호사 시험 될까요? 막 이런 거 물어봤어요. 내가 된다 그랬어. 그럼 걔는 10만 원 냈으니까 열심히 믿을 거 아니에요. 저 되게 뭐 유명하고 막 실력 좋은 뭐 대단한 분한테 내가 10만 원씩 내고서 봤으니까 맞겠지. 이러고 엄청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면 끌어당기면서 확률이 높아져요. 오히려 내가 말한 것보다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내담자 입장에서. 근데 공짜로 해주거나 저렴할수록 내담자가 무시해요. 그 멘트를. 뭐 싸구려인데 맞겠어? 그런 차원에서 AI가 제가 엊그제 무슨 잡지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AI가 봐주는 내용과 사람이 보는 거의 차이가 뭐냐? 사람이 보는 게 더 뭐 정확하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다 그랬어요. 어차피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 그 내용을 보게 되어 있는 운명인 거예요. 근데 AI 로보트가 어플 뭐 사주 어플, 타로 어플 다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에도 뭐 당신은 다 뭐 이번 주에 재물운이 좋습니다. 이런 게 나왔어요. 기분 좋겠죠? 근데 사람이 봐줬어. 사람이 보면은 또 그 사람 똑같이 비슷하게 얘기는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운은 비슷하기 때문에 AI보다 통계적으로 비슷하게 나오는데 사람이 봐줬을 때의 느낌이 훨씬 그럴싸하죠. 가격이 비싸면 더 그럴싸하고. 그러면 내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돈을 많이 낸 걸 더 열심히 믿어요. 그러면 그걸 끌어당기면서 결과적으로 더 적중률도 올라가고 합격률이나 이렇게 좋은 운이 더 세집니다. 나쁜 얘기하면 그것도 세져요. 그래서 나쁜 얘기 함부로 하시면 카르마가 쌓여서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면 더 카르마가 쌓이기 때문에 나쁜 얘기도 좀 기분 안 나쁘게 일부러 막 그걸 하면 안 되고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선에서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게 좀 스킬인 거고요. MBTI랑 상관이 없나요?라뇨? 본인의 MBTI가 이 기질과 상관이 있냐 없냐? 타로사랑 상관이 있냐 없냐? MBTI는 16개밖에 안 됩니다. MBTI로 사람을 전 세계 인구를 16개로 나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사주는 무한대로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주 경우의 수는 50만 개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혈액형 4 개밖에 없죠. MBTI 16개밖에 없는데 사주는 무한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사주를 보고 판단해 드린다는 거예요. 잘하실지 못하실지를 하지 마라 하라를 얘기합니다, 저는. 못할 것 같은 사람을 내가 돈 얼마 벌겠다고서 하라고 했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돈 벌면 나를 원망할 텐데 나는 그 원망을 듣기 싫은데.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이상 할 것 같은 분만 제가 하라고 합니다. 못하는 사람을 제가 제로인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한 50, 60, 70은 있어야지 그 사람을 끌어올리지 내가 교육해서. 내가 신이 아닌데. 한 3주 교육해 갖고 어떻게 올려요. 그러니까 기본 이상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고학력자를 좋아하기도 해요. 뭐 하버드 출신도 있습니다. 뭐 서울대 연고대도 많고요. 석사, 박사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만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공무원도 잘하고 학교 선생님도 잘하고 학원 강사도 잘합니다. 너무 떨어지는 사람은 잘 못합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MBTI랑 상관이 있냐 없냐 얘기할 수 없어요. 16개로 사람을 어떻게 나눠요?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사주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사주를 봐 드린다고 한 거예요. 자, 요 카드 18번 카드
저 올해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흔한 질문입니다. 이런 거 왔으면 이 카드가 나오면 뭐라고 하실까요? 결혼할 수 있죠. 좋잖아, 카드가. 러버스라고 써있기도 하고 그림도 좋잖아요. 애정만 오는 건 아니죠. 무슨 질문이 올지 모릅니다. 저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되나요? 이 카드 나오면? 네, 되죠. 연애운만 보는 건 아니에요. 모든 질문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을 팔려고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팔릴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되는 겁니다. 모든 질문에 예스예요. 이 카드는. 꼭 애정운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독학을 하면 사람들이 책 사고 아 이거 애정이 좋다 막 이렇게 외워버려. 애정운만 오는 게 아닌데 다 오는데 대학 입시 뭐 별의별 거 다 오는데 취업 뭐 하여튼 그 어떤 질문을 들었을 때 이 카드는 예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생각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책을 보고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좀 어설프게 잘 그냥 싼 데서 좀 뭐야 무슨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어설프게 뭐 스프레드법 뭐 카드 뭐 역사 이런 거 배우고 이러면은 돈을 못 법니다. 그냥 배우고 끝나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전적으로 정말 돈 버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타로는. 그래서 어설프게 독학한 분이 되게 선입견이 많아요. 이거 어려운데 할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있고 뭣도 모르는 분이 오히려 잘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잘한다니까요. 엄마들이 배웠을 때 집에서 막 타로 보면은 이제 꼬맹이들 초등학생들이 "엄마 이거 뭐야?" 막 이래 갖고 보다가 애들이 더 잘해. 엄마보다. 엄마는 막 속세에 쪄들어 가지고 막 선입견이 강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애들은 "아 이거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더 잘합니다. 자, 이 카드 바위에서 꽃이 폈어요. 이거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카드고 제가 올 연말에 승진할 수 있을까요? 실제 제가 받은 질문이에요. 상담. 오프라인에서 상담.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승진 가능하죠. 이거 보고 우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 같다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힘들게 꽃을 피웠다고 막. 이거는 하여튼 결론이 좋은 건데 고생이 좀 깔려 있어요. 약간 어렵게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뭐 연애운이든 시험운이든 승진이든 뭐든 간에 결국은 좋은데 약간 고생이 좀 깔려 있는 걸 보상받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가능하다든지. 자, 요거는 그 사람이 어제 남자친구랑 싸웠는데요. 걔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카드가 나왔어요. 등 돌리고 딴 데 가잖아. 나 안 쳐다보잖아요. 애정으로선 빵입니다. 나한테 관심 없을 때 나와요. 전혀 관심 없을 때. 헤어지는 카드입니다. 이건. 이별할 때 많이 나옵니다. 애정운이 아니라 퇴사할 때도 나와요. 뭐 회사에서 등 돌리고 딴 데 가 있고 이럴 때 이직하거나 퇴사할 때. 아니면 이사 갈 때도 나오고. 그러니까 현재 어디에서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어디 멀리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별, 퇴사, 이사 뭐 이럴 때 떠나는 거 그런 겁니다. 등 돌리고 어디 가잖아요. 자, 이 카드는 자, 내일 식사 메뉴 또 얘기해 보세요. 내일 이거 카드 나오면 뭐 드실까요? 그림을 많이 보시라겠죠? 그래, 비빔밥도 좋고. 그죠? 구절판 구절판이 잘 안 나오는데 두 번째 나왔어요, 지금. 수백 명 아니 오조제를 제가 한 수천 명을 가르친 것 같은데 한 4천 명 가르친 것 같아요, 오조제를. 구절판 여태껏 딱 두 번 나왔어요. 구절판 진짜 재밌어 가지고. 뷔페도 되고 김밥도 되고 부침개도 되고 뭐 다 되죠. 월남쌈, 팔보채, 양장피 다 되죠. 피자도 되고 회전초밥도 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로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감각을 키우는 거지. 왜냐면 정답을 이거 어떻게 다 외워. 그때그때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그림을 보고서. 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좀 타고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긴 하지만 이거를 알려드린 걸 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계속 응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손님이 뭘 물어볼지도 모르고 그때그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어떤 손님이 와서 물어보면 이렇게 보이고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본인의 감각이 좀 필요하고 또 선생님이 또 잘 가르쳐야 됩니다. 책만 봐서는 어렵고. 자, 아무튼 요런 식으로 카드 배우는 거예요. 카드 장수가 78장 뭐 이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한 10장은 아니고 한 몇 장 했죠? 한 대여섯 장인가 7장인가 뭐 이 정도 한 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그래서 총 토탈 시간이 한 번에 2시간씩 3번 해서 한 대여섯 시간 배우면 한 6시간 정도 배웁니다. 한 달 좀 안 걸려요. 그러니까 배우는 데는. 한 3주 걸리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창업은 근데 미리 합니다. 채널 그 크몬 오픈하고 뭐 이런 거는 미리 썸네일 첫 주에요. 그건 첫 주에. 썸네일하고 상호 정해 갖고 가입하고 이런 거는 첫째 혹은 둘째 주 안에 합니다. 그 수업은 그 사이에 인제 하고. 그래서 중간에 수업 다 끝나기 전에 이미 손님 받아요. 중간에. 손님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수업을 알려드리면 타로 창업가 13기를 지금 모집하는 거고요. 내일 자정까지 신청을 받아서 바로 제가 단톡방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주 중에 시작을 할 겁니다. 날짜를 제가 정하면 여러분이 "그 날짜 안 되는데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안 정하고 모이는 분들한테 투표를 시켜요. 무슨 요일 몇 시에 할 거냐 이런 거를. 그래서 다 할 수 있을 때 가급적이면 합니다. 뭐 이게 100 명씩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수 정예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웬만하면은 다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 되는 날에 가급적이면 하고 굳이 뭐 한 명이 그날 정말 안 된다거나 이러면은 그분은 녹화를 듣거나 하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다 들을 수 있을 때 정합니다. 그 날짜를 제가 먼저 안 정해요. 왜냐면 다 스케줄이 달라 가지고. 그래서 첫째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호 정하고 썸네일 만듭니다. 이게 한 둘째 주까지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초반에 이런 걸 좀 하고 그다음에
총 3번을 합니다. 총 6시간 정도 나눠서 원래 원데이 클래스도 하고 그래요.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근데 온라인으로 하면 좀 집중력이 떨어져서 끊어서 2시간씩 합니다. 그다음에 뭐 한 3주에서 한 달 사이에 이게 이제 끝나요, 수업이. 그 이후에는 이제 아까 한 60명 모여 있는 반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는 뭐 수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뭐 진상 손님도 공유하고 뭐 제일 잘한 그 달에 제일 우수한 뭐 제일 열심히 하신 분, 뭐 100만 원 보신 분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 1등 뽑아서 뭐 상품도 드리고 합니다. 수강료는 59만 원이고요. 원래 창업반은 100만 원씩 했었어요. 근데 지금 카드를 하나 더 알려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허들이 생겨서 부담스럽다고 느껴서 카드를 하나 빼고 가격을 한 절반으로 낮춘 거예요. 그래서 59만 원이고 오늘 밤부터 내일 밤까지 내일 밤까지밖에 안 받아요. 그 이후로는 안 받고 저도 성격이 급해서 빨리 하고 그냥 빨리빨리 합니다. 수업을 되게 빨리 해요. 보통 이런 거 모집하면은 한 3주 기다리게 하고 이런 분들 있거든요. 다 많이 모이게 해서 하려고. 근데 저는 그냥 그때 모이는 분들을 빨리빨리 교육시켜서 빨리 오픈시키고 돈을 빨리 벌게 하는 게 목표예요. 돈을 벌게 하는 게 목표예요. 하루라도 빨리 벌게 하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뭐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몇 명이 되더라도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일주일 안에 아마 수업을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격증반이 있어요. 제가 자격증도 발급하잖아요. 사주 자격증, 타로 자격증이 다 있는데 여러분은 뭐 지금 사주 자격증에 해당은 안 되고 타로 자격증반이 또 있습니다. 타로 자격증은 그 카드를 더 배워요. 하나만 배워서는 안 되고 카드를 더 배웁니다. 그래서 기간도 한 2-3개월 걸리고 비용도 당연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타로 상담사 2급 자격증을 결국 따게 되는 거예요. 한 2-3개월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카드는 하나 요 창업반 플러스 창업반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로 더 배우는 겁니다. 카드를 2개 더 배워요. 그래서 자격증까지 받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무조건 받을 수는 없어요. 교육을 받으면은. 탈락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알려주니까 다. 그 수업을 다 들으면 못할 수는 없습니다. 뭐 엄청 어렵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튼 혹여나 떨어지더라도 받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다 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105만 원이고요. 이것도 내일 안에 오늘 밤부터 내일 밤 사이까지 자정까지 해볼게요. 이것도 원래 정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170만 원이더라고요. 하시면 되고 둘 중에 결정하시면 돼요. 뭐 잘 모르겠으면 창업반 하시면 되고 뭐 자격증까지 따시려면 이거 하시면 자격증은 나중에 본인이 여러 가지 뭐 크몽에서도 사실 자격증을 넣어도 되는데 이건 차후에 넣어도 돼요. 근데 다른 네이버 엑스퍼트 뭐 하여튼 다른 채널도 오픈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뭐 진짜 오프라인에서 개업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럴 때 자기가 쓸 수 있죠. 이런 가입해서 뭐 온라인 채널 할 때 자격증 넣으면은 그 승인이 빨리 난달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있으면 아무래도 그럴싸해 보일 수 있죠. 자기 커리어가 많지 않을 때 뭐 자격증 있다 그런 게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선택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번에 좀 최초로 제가 창업반 지금 13기인데 최초로 하는 건데 오늘 밤 자정까지 수업 신청하시면 둘 중에 아무거나 창업반이든 자격증반이든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고 1대1 전화 상담 지금 크명에서 제가 10만 원에 파는 거 있어요. 그거를 제가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저랑 전화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인생 상담해도 돼요. 그냥 일반 상담입니다. 사주 뭐 타로 다 상담할 수 있는 거고. 뭐 내일 상담할 수도 있고 그거는 스케줄을 협의해서 뭐 모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자정까지 신청하시면 10만 원권 드리고요. 그게 30분 정도입니다. 내일 밤까지 신청하시면 반으로 쪼개서 한 15분 정도 5만 원권이죠. 그 혜택을 최초로 드립니다. 이거 지금 크몽에 파는 거 10만 원짜리 지금 팔고 있어요. 그거를 무료로 지금 처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르치는데 너무 대상을 모르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가르치면 좀 답답하더라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좀 알고 하는 게 좋아요. 서로. 자, 생년월일 올려주세요. 이제 사주 봐드릴 거예요. 사주 뭐 인생 상담하는 거, 이혼 상담 이런 거 아니고 타로 부업을 해서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려드릴 거고 생년월일 시간까지 알려주셔야 되고 양력으로 올려주세요. 양력으로.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이름은 안 올려도 됩니다. 잠깐만요. 신청서는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할게요. 이희정 선생님. 양력인지 음력인지 써주십시오. 양력인지 음력인지 써준 분부터 하겠습니다. 이지은 선생님. 여기도 양력 음력 안 썼는데. 다 양력인가요? 다 양력인가요? 이희정 선생님 양력. 자, 그럼 이희정 선생님부터. 1975-0306 AM 10시 30분. 이거 지금 보이시나요? 사주 그 어플? 75년 3월 6일. 자, 이희정 선생님.
제가 또 튕겨서 나갔었어요. 아, 오늘 참 힘드네. 다시 보이시죠? 이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자, 요 사주는 일단 잘하는 사주입니다. 굉장히 명석한 사주이고 일을 굉장히 잘하고 뭐 하여튼 센스가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만약에 자기가 시간만 많이 내실 수 있으면은 꽤 잘하실 수 있습니다. 1등 할 수도 있고 뭐 체력이 좀 약할 수 있는데 일찍 졸려서 잘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체력이 받쳐주고 뭐 좀 적극적으로 하신다면은 상당히 상위권 할 수 있어요. 뭐 100만 원 벌든 뭐 90만 원 벌든 되게 잘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넘게 벌 수도 있는데 본업이 뭐 바쁘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주 자체는 굉장히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주 어플에 자기 생년월일 넣어가지고 이렇게 5개가 다 들어가 있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음양 오행이 다 있는 거고 길게는 못하니까 그래서 하시면 돼. 원래 하여튼 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만약에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잘 하실 수 있는 굉장히 똑똑한 사주. 고학력자에 되게 많은 사주. 이름을 필요 없는데. 이지윤 선생님 1970 6월 5일. 이것도 양력인가요? 이지윤 선생님도? 6월 5일 밤 10시 50분. 22시 50분. 이 사주는 녹색이 없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 타로는 빨간색이 있으면은 좀 잘, 이게 시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거라서 미술 쪽에도 많고 이래요. 빨간색이 이렇게 많을수록. 그래서 이분이 그림을 보거나 이렇게 미적 감각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면 하셔도 돼요. 요 글자랑 요 글자도 이게 좀 천문성이라고 해서 이게 좀 철학적인 거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수행, 철학, 영성 뭐 이런 거 보이지 않는 세계 같은 어떤 종교, 철학, 심리 이런 거 좋아하는 글자들도 있고 해서 하셔도 되는데 이분이 1등 한다고는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앞에 한 분이 조금 더 상위권에 있는 뭐 100만 원이든 상위권에 있는 사주고 요 사주는 처음에 스타트가 늦거나 아니면 후반에 약간 텐션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한 상위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시작만 하면 시작을 녹색이 있어요. 시작을 잘하는데 녹색이 없어져 애매하네. 아무튼 본인의 의사가 근데 워낙 영성에 관심이 있거나 좀 그런 뭐 타로 같은 거 그림을 좋아하거나 이럴 수 있어서 이분도 하셔도 되는데 근데 연령이 좀 있으셔서 이 디지털 이런 거 잘 다루시나요? 그래야 지금 좋습니다. 막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막 핸드폰 친해야 된다 있죠? 그다음에 어디였어? 박현정 선생님 119 23 0508 여기도 양력이죠? 16시 1993 0508 16시 여기도 굉장히 머리가 좋고 표현력이 좋은 사주라 하셔도 됩니다. 또 잘려가지고 오늘 정말 괴롭네. 어쨌든 이 사주도 역시 잘 맞아요. 일단 제가 빨간색이 없으면 제가 좀 약간 추천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다 빨간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하여튼 좀 자기 스스로가 재밌을 거예요. 정신적인 영성적인 뭐 이런 거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을 도와주면서 뭐 이렇게 활인업이라고 표현하는데 남을 도와주면서 뭐 하는 직업 이런 거에 되게 잘 맞거든요. 그다음에 누구죠? 세빌 1969 12월 8일 남자 1969 이거 양력이죠? 양력을 적어주는 분이 없네. 양력이겠죠? 1969 12월 8일 15분. 여기도 빨강이 제일 많네요, 지금. 보는 분 중에. 뭐, 여기 초록이었구나. 이분도 아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본 분이랑 상당히 구조가 비슷한데, 1등을 한다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상위권에는 갈 수 있습니다. 스타트만 하시면. 이 초록색이 사주에 없는 분들은 스타트가 느린 경우가 있어요. 스타트를 아예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사주는 할 것 같긴 한데, 아이유 사주랑 비슷하네. 그래서 뭔가, 돈 버는 재주?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돈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 또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거는 있으면, 그런 건 좀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 상대. 특히 남성분이면은, 여자를 상대로 하는 이런 거 되게 잘 맞습니다. 이 사주. 여자 상대로 이빨타는 거. 근데 타로 상담 대부분 여자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메리트가 있어요. 만약에 목소리가 좋으면 전화 상담하면 끝장이고요.
목소리 안 써도 뭐 하여튼 남자의 그 썸네일 걸고서 사진 뭐 이렇게 멋있는 남자같이 걸어놓고 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여자들이 뭐 외로운 여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뭐 1등 한다고는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상위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성님 1997 1013 오후 4시 16분 영역. 이사주도 되게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빨 잘 떠는 사주여가지고 뭐 공부 머리 이렇게 뭐 머리도 있고 그래서 학습이 잘 될 거고 또 근성이나 지구력도 있고 뭐 파이팅이 있는 사주라서 그다음에 여성 상대로 뭐 이빨 털고 이런 거 되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이분 잘하면 1등 할 수도 있습니다.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일 좋은 건 이분 사주에서 이빨 잘 터. 굉장히 말이 예쁘게. 그래서 타로 상담이든 뭐 하여튼 말하는 직업이나 뭐 글 쓰는 직업이나 이런 거에 유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시면 좋고요. 박현정 선생님. 아까 했나? 아까 했죠. 했고. 이지은 선생님 아까 했죠. 그 다음에 헬로우님. 여성분이고. 92년 0420 양력이고 오전 5시 13분. 92년 4월 20 43분. 또 튕겨가지고 제 말 들리시나요? 다시 들어와가지고. 자, 아무튼 요 사주 헬로우님은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해서 이런 거 하시면은 굉장히 스스로한테 도움이 됩니다. 잘 맞고 좋습니다.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말재주도 좋고 일단 여기는 상상력이 매우 좋은 사주여가지고 아주 안드로메다로 저기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어서 상상력이 아주 끝판왕입니다. 하면 좋습니다.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헬로우님. 오전인지 오후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잘 모르겠으면 저도 잘 모르겠기 때문에 시에 따라서 확확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확언 못 드립니다. 시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지은님이죠. 81년 11월 20일 양력이죠. 새벽 3시. 81년 11월 20 새벽 3시. 81년 11월 20 새벽 3시. 이런 사주는 사주반에 많거든요. 빨강이 일단 없어요. 여지껏 본 분 중에 최초로 빨강색이 안 나왔는데 이게 화기운이라는 건데 빨강이 있어야 자기가 타로를 보고 재밌어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타로반보다는 사주에 더 재미있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하얀색 선분 같은 건 이제 생각하고 고찰하는 이런 건 공무원 사주 같은 거라 뭐 몇 분 얘기를 못 하겠네. 계속 튕겨 나가서. 공무원 사주 같은 거라서 이 사주는 약간 뭐라 해야지? 손님 상대하는 게 약간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얘기했어요. 잘렸는데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빨강색이 없어서 좀 스스로가 타로에 대해서 엄청 막 이렇게 흥미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배우는 것 자체 학습 능력은 되게 좋아서 공부도 있고 막 이렇게 부담스럽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애매합니다. 이 지금 보신 선생님은 본인의 의지가 강력하시면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이 사주는 좀 애매하네요. 사주반에는 잘 맞을 것 같은데 타로는 좀 애매해요. 일단 빨강이 없어가지고 공부는 되게 잘할 것 같은데 타로 가르치면 막 그 공부로는 막 1등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막상 창업 그 오픈을 해서 손님을 받으면 진상이 오거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할 때 자기가 좀 부담스럽거나 괴로울 수 있어요. 막 악플이 달리신다기보다 하여튼 뭐 그런 이상한 사람을 상대하는데 약간 그런 감각이 좀 너무 예민해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그거는 본인 결정으로 하세요. 본인 결정으로 하시고요. 공부 능력은 되게 좋은데 손님 상대에서 약간 떨어질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런 사주들은 뭐 유튜브 하거나 SNS 하면은 되게 그 악플 달리고 이런 걸 무서워하기도 하고 두려워서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SNS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일기 쓰고 이런 거 잘하는데. 유전님, 1994, 0316, 양력. 일단 알려주신 대로 오후로 넣을게요. 오후 7시요. 부익산 3월 16일. 이사주는 까만색이 좀 필요하긴 한데 부업으로 약간 살짝 하는 거는 괜찮고요. 뭐 세게 막 100만 원 벌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조금 별로일 수 있고요. 자기가 취향에는 맞을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님을 상대하는 스킬 같은 게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손님에 대해서. 그래서 배우는 거는 잘 맞을 텐데 손님을 상대하면서 막 돈을 많이 막 번다 이거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사주도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강력하게 관심이 많고 하고 싶으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어느 정도 다 받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11시 넘으면 또 다 피곤하시기 때문에 다음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자정까지 11시 반쯤에 은행 저거라서 그 안에 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까지 신청하시면 10만 원짜리 상담 해드리고요. 제가 내일 밤까지 신청하시면 5만 원짜리 상담 해드립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리고 후기를 혹시 써주시면은 그 오픈 채팅방에 주로 계시잖아요. 사주반은 지금 오픈하는 반이 없어요.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반, 34기가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사주반은 제가 처음부터 막 배우라고 안 해요. 사주는 비용도 훨씬 비싸고 잘할지 못할지를 제가 타로 하는 거 보고 잘하는 분한테 사주 배우라고 추천합니다. 타로를 잘하면 사주를 잘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타로 하면서 돈을 벌어서 사주할 돈을 마련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자격증은 나중에 취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자격증은 중간에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약간 할인해서 지금 올린 거라서 먼저 지금 그냥 자격증 받으려 하면 약간 싸게 배우는 거고 나중에 추가로 배우면 이제 그 금액이 조금 더 비싸지죠. 그리고 그 뭐야 혹시 오픈 채팅방에 안 들어오신 분은 요거 들어오셔서 후기를 남겨주시면 후기 보고 제가 그 초대해드려요. 타로 구독반이라고 매일 데일리 일진을 여러분들 뭐 오늘의 문제 같이 올려드리는 거 있거든요. 조교들이 그 선배죠 여러분의 창업반 미리 앞에 배웠던 분들 중에 잘하는 에이스들을 조교로 이제 해서 여러분한테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초대해드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 후기를 써주면 일주일 초대고 아예 그 수업을 신청하시면 한 달 정도 제가 넣어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냥 신청하실 분은 후기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수업 신청하실 분은 자동으로 제가 거기는 초대해드리니까. 왜냐면 미리 약간 감각을 깨워보라는 거죠. 선배를 보고. 그다음에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질문이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너무 이제 또 11시 너무 늦었으니까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오픈 채팅방이나 뭐 구독방 같은 데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하여튼 제가 계속 튕겨가지고 불안정해서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다른 곳에서 또 수업반이나 뭐 이런 데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녹음본을 제가 녹화한 거를 나중에 올려드리긴 합니다. 오픈 채팅방에. 수고하셨어요. 또 다른 데서 뵙겠습니다.